우리는 지난번 시험 범위 너무 짧았잖아. 미분계수 정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요.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아주 정의를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는 안 할 거고요. 뭐 할 거냐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거다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 F 프라임 A라고 하자. 그럼 F 프라임 A의 정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미분계수의 정의도 정의지만 존재하려면 뭐가 수반이 되는 거야? 연속이 당연히 수반이 되고 미분 가능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얘가 다음 함수 그냥 퉁쳐서 이게 나올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F 프라임 A의 정의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리미트 써서 하는 거. 리미트 뭐가? H 먼저 하자. H가 0으로 갈 때 F 분수인 것까지 우리 알지? H 분의 F 뭐? 그치, A 플러스 H에서 FH가 뭐해지? FA가 빠지는 형태가 F 프라임 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구체적인 용도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뭐 어쩌고 y 플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이런 식에서 자, 이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y로 이루어져 있는 항등식이라고 하죠. 자, 항등식을 가지고 나한테 뭘 시킬 거야? 자, 이러한 식을 주고 나한테 f'x가 뭐냐고 유도를 시킬 거야. 자, f'x가 뭐냐고 유도를 시킬 건데 f'x는요. 자, 위에 있는 내용 안에서 이 자리를 그냥 뭘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x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한테 미분 계수를 알게 시키거든. 근데 저는 그냥 감이 이거예요. 자, 얘가 서술형에 나오면 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풀고 아니 많은 거야. 근데 만약에 객관식에 나온다라고 하면 항상 뭘 집중해서 보라고 했냐면 y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 앞에 이 식이 도함수라고 했어요. 자, 이 식이 도함수예요. 분명히 얘는 반드시 x로 이루어져 있는 식일 겁니다. 자, x로 이루어져 있는 식일 거니까 자, x로 이루어져 있는 식에다가 끝이 아니라 맨 뒤에 뭐가 붙냐면 f'0이 붙어요. 자, f'0이 붙을 거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만약에 힌트를 이 사람이 줬을 때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내가 직접적으로 출제를 해. 자,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마이너스 x제곱 y 플러스 3이다.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근데 f'0은 6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는 바로 f'x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 진입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뭐? 6이라고요. 이렇게 풀어. 만약에 x, y가 항등식으로 나한테 뭔가 도함수를 유도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면 결국 우리는 결론에 좀 더 일찍 도달하는 게 내일 볼 시험에 고득점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 이렇게 바로 진입해서 쓰라라는 거고요. 자, 이게 정의 첫 번째가 하나 있었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맞아요? 자, 이렇게 생겨 있는 꼴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생겨져 있는 꼴도 있었는데 얘는 진짜 많이 쓰이지? 자, 얘는 이렇게 쓰여. 얘는 어떻게 쓰이냐면 나한테 뭐라고 시키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시키면서 x-a분의 x-a를 여기다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x- 보통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기는 하지. 자, ft, dt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딱 보자마자 뜻이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간다는 거 붙여 있어야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피적분화 분수가 자, 미분 가능하다, 뭐 적분 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다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뜻이 뭐예요?
이러면 되냐고. 뭐야 얘들아. 얘네를 잘 별 걱정 없이 내가 이제 풀었다 하는 느낌으로 풀고 싶으시면 여러분 이 인테그랄과 피적분함수 그리고 적분 변수를 좋아해서 자 인테그랄 ft dt를 한 값을 뭐라고 치환을 잠시 하는 거야. 라지 ft 아니 라지 f가 아니어도 다른 함수식이라고 내가 자 잠깐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있었던 거 x가 a로 갈 때 하고서 x-a분의가 그대로 앞에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얘가 결국엔 적분이 해서 윗끝이 들어간 다음에 아래끝이 들어간 식을 뭐 해서 빼서 문제를 풀게 시킬 거잖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치? 그럼 이건 이제 뜻이 뭐야? 라지 f의 프라임 a인데 얘는 뭔데요? FA가 된다는 거죠. FA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더 뭐 여러 가지 예는 들지 않고 자 이것만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치환을 잘 해서 치환한식을 이렇게 바꿔. 자 치환한식을 바꾸고 여기서 예전에 우리 미분 계수 정의 단원 배울 때 했던 것처럼 해석의 과정을 한번 잘 거치기만 하는 거야. 거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보통은 나한테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쉬운 것도 주기도 하겠지만 어디를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를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가 바뀐 거죠. 얘한테 맞춰서 푸시면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를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 그러면 자 이렇게 매번 이렇게 돌아가는 걸 외우지 말고 인테그랄을 내가 잘 뭘 한 다음에 자, 치환을 해서 쓴 다음에 여기서 해석을 열심히 하자. 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여기에 제곱이 들어갔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다 제곱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제곱이 될 거예요. 이 사람 문제를 그렇게 세팅을 해주겠지? 그치? 맞아? 자 그러면 여러분 x제곱이랑 a제곱 요 사이의 관계에서 분모도 뭐가 돼야 돼? 분모도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맞출 수 있다. 충분히 우리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돼도 그냥 풀라는 거야. fx제곱에서 fa제곱이 빠졌어요.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바꾼 거니까 곱하기 x 플러스 a를 위에다 해줘야 되겠죠? 맞아? 그럼 얘는 이제 뜻이 뭐야? f 프라임 a제곱이야. 그래서 얘 동그라미는 fa고 거기에다가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몇 a가? 여기에다가 2a가 곱해져 있는 거죠. 선생님 이상 안 이상해. 안 이상하고 그냥 a제곱. 얘 무슨 속미분 해야 되지 않아? 속미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미분이 되면 여기 옆에 2a가 생기잖아. 그 과정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긴 한데 일단은 자, 이 전체 값이 fa 곱하기 2a다라는 거 정도 더 알아둘까요? 자, fa 곱하기 2a다. 과거에 나왔던 적도 있고 우리는 이제 미분계수 단원하고 멀지 않고 선생님이 어렵다고도 하셨으니까 복합형 문제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x, y에 관한 한분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면 제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했는데 위아래가 맞지 않는 x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a제곱이에요. 미안하다 일단 여기 fa제곱, 자 fa제곱 fa제곱 곱하기 2a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나오면 까먹지 말고 자 x 위에가 제곱, 밑에가 제곱이면 이거 인수분해해서 애들 보통 잘하더라고요. 인수분해해서 분리하면 되지 이렇게 잘하는데 일단 치환을 하시고 쓴 다음에 제곱 되어 있는 애들은 fa제곱 곱하기 2a다 라고 잘 기억하세요. 자,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번. 자, 2번 이제 도함수의 활용 파트로 넘어간 건데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꼭 우리가 이제 원래 3차, 4차 함수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뭘 풀라고 시키냐면 3, 4차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라고 시키는 거야. 3, 4차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이 뭐가 있을까요? 3, 4차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뭐 해가 이렇다 아니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적절히 지난번에도 썼던 것 같아요. 적절히 이항하여
자, 이항하여. 자, 적절히 이항하는 거야. 적절히는 너네가 하는 거야. 자, 적절히 이항하여 함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 함수를 분리시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흔하게는 보통 상수항을 넘겨서 상수항과 원점을 지나는 함수가 대응하게끔 막 문제를 푼다고요. 그쵸? 맞아요? 자, 함수를 분리시켜. 함수를 분리시키고 두 번째, 이 함수를 분리시키는 과정 중에 거의 대부분 y는 fx와 y는 k를 같다라고 둘 수 있는 방향으로 분리를 시킨다고 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진짜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 분리까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행동 양식이야. 여러분 이 정도는 돌아가는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죠. 그쵸?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자, 주어진 범위를 꼼꼼히 보세요. 자, 주어진 범위를 꼼꼼히 보세요. 자, 범위를 확인해. 자, 분명히 주어진 범위를 확인해야 되는 문항들은 부등식 문항인 경우가 많을 텐데 그래도 그 범위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 특히 x 이상의 항이 들어가 있는 3차, 4차 함수 쪽에서 원점을 지나는 함수 쪽의 상황을 빠르게 판단을 하려고 자,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시면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요. 자,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미분도 빨리 하셔서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뭘 해야 돼? 그래프를 스케치를 해야지. 자, 그래프를 스케치하되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스케치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비율 관계를 정말 열심히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비율 관계를 많이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비율 관계는 그냥 보자마자 함수 딱 만들고 아,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y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뭐 3a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얘랑 상수함수가 이제 맞춰지는 양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학교는 그 자이스토리에 이 비율 관계를 활용한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x제곱으로 묶였으니까 0에서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져. 그러면은 빨리 그리고 아 여기가 3a네? 자 여기가 0이네? 아 요 자리가 몇 a네? 2a네? 자 그럼 요 2a랑 같은 높이를 갖는 자리가 몇이네? 마이너스 a네? 아 얘네들 관계 알고 있으니까 나 높이도 안 해. 이렇게 빨리빨리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높이가 선생님 이게 몇이에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슬프다는 얘기죠. 그냥 다시 쓰세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2분의 몇 곱하기 1 최고 차이에서 2분의 1 곱하기 자 몇의 세제곱이요? 몇의 세제곱? 몇 A의 세제곱? 왜 3A야? 높이는 항상 누구랑 누구의 차? 그러니까 이 높이가 극대값이랑 극소값 거잖아.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를 갖는 지점에 차여야 돼. 이제 좀 제대로 알까? 자, 2의 2의 전체 세제곱이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 공식을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알았으면 저는 좋겠냐면 혹시 3차 함수인데 극대를 갖는 지점과 극소를 갖는 지점 그리고 최고차 계수를 모두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높이차를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게 나와 있네라고 생각하고 풀자라는 거지.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몰라가지고 문제 못 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돼? 자, 2분의 1인 이유는 3차 함수가 넓이가 아니라 높이를 재는 거기 때문에 2분의 3차 함수의 개수인 1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고요. 자, 다시 얘기한다. 극대랑 극소의 높이 차기 때문에 극대를 갖는 지점과 극소를 갖는 지점의 x값 차의 세제곱이에요. 이건 넓이가 아닌 거죠. 3차 함수를 세제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넓이를 구한 게 아니라 얘의 높이를 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주어진 범위를 이제 써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이제 풀 줄 안다고 할게. 뭐 상수함수 여기 있으면 서로 다른 세근이고요. 뭐 이렇게나 이렇게 있으면 두 근이고요. 자, 이 바깥에 있으면 하나의 근이에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쵸? 대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런 문제 말고 또 하나 있어. 문제가 되는 유형이 있어. 자,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막 큰일이 난 거야. 자, 세 번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카테고리 말고 자, 어떤 카테고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냐면 세 번째, 자, 분리가 불가능한 문제 중에서 자, 1차 이상의
항에도 미지수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요. 자, 미지수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인 건 확실해. 자, 3차 함수인 건 확실해.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뭐 3a x 이런 식으로 쓰자. 예를 들면 플러스 2a x 뭐 마이너스 5야. 자,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예를 들어 문제 유형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문제 유형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러면 일단 뭘 해야 돼? 미분을 한 다음에 자, 반드시 극대 극소 값이 어떨 거다? 극대랑 극소 값이 존재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거다. 그리고 그 둘이 부호가 어떨 거다? 다를 거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미분을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을 거다. 다시 말해서 극값이 둘 다 존재를 할 거다라고 믿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극대 값이랑 극소 값이랑 곱한 게 0보다 어떨 거다? 작을 거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해석해서 풀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우리가 막 맨날 상수항 넘기는 거에 막 훈련이 되어 있어. 근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러면 당황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는 그래프를 스케치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문제는 사실 그냥 지금 지어낸 거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미분을 해도 인수분해 안 될 수 있어요. 미분을 한 다음에 반드시 극대극소가 존재하려면 미분한 아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고 둘이 다르면서 각각을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달라야 된다. 이거를 응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 방법을 외워서 풀지 말고 일단 첫 번째로 상수항 넘길 수 있으면 땡큐. 자, 이게 땡큐니까 문제 푸시면 되고 상수항을 넘길 수 없고 막 1차나 2차나 3차 항에 막 개수가 문자가 붙어있는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넘겨서 푸는 게 아니라 극대극소의 부호를 통해서 답을 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이 무조건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3번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이거는 하나 정도는 문제 중간에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서술형 1번, 2번 둘 중에 하나의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4차 함수가 하나의 극값을 갖는 조건 4차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좀 대답 좀 해봐 주시겠어요? 자,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자, 그럼 4차 함수가 극값을 하나만 갖는 조건은 뭐죠? 도함수 f'x가 자, f'x가 반드시 뭐가 일단 가능할 거고 인수분해가 가능할 거야. 이거는 해야 돼. 자, 여러분 만약에 얘가 3차 방정식인 건 아는데 3차 방정식이 전혀 인수분해가 또 되지 않아서 3차를 또 미분할 일은 거의 없어요. 자, 3차 함수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일부 1차식으로 될 거고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썼다라고 하면 어때야 돼? 첫 번째 어떻거나 누구? gx가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니까 gx의 뭐가? 판별식이 0보다 어떻거나?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또 어떨 수도 있어요. G 옆에 그게 같이 가져서 겹친다. G 뭐? 어디가 A가 있어? 알파가 몇이다? 0이다. 제발 기억 좀 해. 이거는 지금 무조건이에요. 자, 여러분 수상에서 하도 못했던 파트고 수상을 할 때는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물음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근데 4차 함수가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 라는 문제가 엄청 고전이고 자, 그것에서 보통 얘를 생각 못하고 얘만 써서 틀린 거. 얘만 써서 틀리니까 뒤쪽에 옆에 혹시 인수분해 1차식 파트가 떨어져 나오면 그 1차식 파트에 들어있는 애랑 겹쳐서 무슨 근을 가질 수도 있다? 중근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이거는 까먹지 말라고요. 혹시 나오면 까먹지 말라는 거고 정말 저는 전체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막 공들여서 배운다기보다는
문제 딱 냈을 때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했을 때 애들이 다 틀릴 만한 포인트가 아니면은 실수할 만한 여지가 있는 문제를 이제 끼워 넣을 때 자주 사용하는 거다. 사용하는 그런 요소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어차피 했었지만 그래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3차 함수 4차 함수 비율 관계에서 일단 뭐 이런 게 있어요. 잠시만요. 정적분. 그치. 5번에다가 씁니다. 자, 5번은 뭐 보시면 되냐면요. 첫 번째. 자, 3차 함수에서 자, 첫 번째는 이제 3차 함수에서 접선을 그었어. 자, 접선이야. 자, 접선을 그었는데 다른 근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엄청 쉽게 풀 수 있는데 여러분이 돌려서 이상하게 풀까봐 그러는 거예요. 자, f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보통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생각해줘.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인데 자, 이런 3차 함수가 있어. 3차 함수가 있고 이미 접점이 어딘지 나한테 알려줬어. 접점이 어딘지 나한테 알려주고 접점에서 접선도 그었대. 자, 접점에서 접선도 그었대 나한테. 자, 접선도 그었다고 하고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이 접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접선이랑 만나는 또 다른 점을 구하래. 자, A, 라지 A라는 점을 줬다고 칩시다. A, FA라고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접선을 그었고 접선이 저 3차 함수와 다시 만나는 지점을 구하래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접선을 실제로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나는 여기만 딱 구하면 되거든? 여기만 딱 구하면 되는데 접선식을 막 써서 접선이랑 저 3차 함수랑 같다라고 두고 또 방정식을 또 풀어. 그럼 돼, 안 돼? 안 될 건 없죠. 그냥 시험을 못 보는 거죠. 시험을 못 보는 거고. 자, 여러분 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활용하는 비율 관계는 무언가 확실하게 어떤 포인트가 있는 상황에서 그 값이 이미 비율로 정해져 있으니 쉽게 갖다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봐봐. 자, 이 A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있겠죠. 자, 이 점은 자 어떤 점의 점대칭이에요? 3차 함수는 누구한테 점대칭해? 3차 함수는 누구한테 점대칭하니? 변곡점에 점대칭하지. 자, 우리 3차 함수의 변곡점 어디 있습니까? 진짜 모르는 거야? 여러분 변곡점 어디 있어요? 이거 변곡점 어디 있어 얘들아? 세근의 합을 몇으로 나누면 돼? 여기까지 해주면 아니 나는구나. 여러분 변곡점의 위치가 세근의 합을 3으로 나누면 돼요. 세근의 합을 3으로 나누면 된다고! 자, 좀 외워라. 식이 다 나와 있으면 변곡점도 나와 있는 거야. 너네가 이제 쟤를 무조건 다 인수분해를 하거나 무조건 다 미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값을 취해서 빨리빨리 구하는 건 괜찮죠. 봐봐. 요 자리가 세근의 합에 해당하는 실근인지 허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근이라고 하는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를 나누기 3을 하면 돼. 그랬을 때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이라고 했냐면 얘네가 되게 신기한 게 1대 1대 1이라고 했어. 1대 1대 1이라고 했어. 그럼 나는 지금 b에 해당하는 좌표를 b, 뭐식이라고 할 때 자, 이 b의 x좌표는 자, 라지 a점의 x좌표와 여기 중간에 있는 변곡점을 제가 좀 p라고 하겠습니다. 자, p의 x좌표를 자, 몇 대 몇으로 자, b는 ap를 몇 대 몇으로? 3대 몇으로? 2로 무슨 분? 외분하는 점이야. 그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 이 상황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으면 애들아 이거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몇 대 몇이라고 했을 거야. 2대 1이라고 했겠지.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1이 되는 지점 변곡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얘네가 뭐 해도 삐딱해도 전혀 상관없이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1대 1이니까 그러면 내가 변곡점을 하나 기준점을 잡아서 땡겨야 되기 때문에 변곡점이랑의 관계를 보면 이 b라는 값은
자, B라는 값은, 자, B라는 값이랑, 여기 P가 있고,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더 편하니까, 여기를 그냥 P라고 할게요. 같은 X좌표를 봤다라고 할게요. 자, B의 X좌표는, 자, B는요, 자, B는 뭐를? AP를 몇 대 몇으로? 그치, 3대 AP를, AP 선분을 3대 2로 무슨 분하는? 외분하는 지점에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뭐 Y좌표까지 구해야 될 일이 거의 없어요. X좌표 몇이냐고 물어봐. X좌표 몇이냐고 물어봐. 자, 이 B라는 값은요. B라는 값은 AP라는 게 A의 X좌표가 A고, 자, 그 다음 P의 X좌표가, 자, P의 X좌표가 마이너스 3A분의 B였거든요. 마이너스 3A분의 B였으니까 얘를 3대2로 외분하라고 했어요. 자, 3대2로 외분하라고 했으니 3-2분의, 자, 3 곱하기 이거랑 2 곱하기 이거 둘을 빼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A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서 결국에 B라는 좌표가 이미 나와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써볼게. B라는 좌표는 외우진 마세요. 자, 외우진 마시고 그냥 외분한다는 것만 아시지. 이걸 외우진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2A가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접점도 알고 있고 혹시 눈으로 봤는데 변곡점도 알고 있으면 다른 근은 무조건 나와있다. 오케이? 나머지 한 근을 굳이 너무 힘들게 과하게 계산을 해서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3차 함수에 접선을 그었다. 그런데 3차 함수와 만나는 A가 아닌 다른 점은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접점 있어? 변곡점 알아? 본 다음에 3대2 외분. 근데 그림은 살짝 그려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변곡점보다 접점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알아주시면 좋죠. 왜냐면 요쪽에 있으면 이렇게 그어져서 저 왼쪽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3대2 외분점이라는 사실은 똑같지만, 그치? 자, 그래서 비율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는 거는요, 막 계산도 복잡할 건데 계산도 복잡하고 비율 관계도 쓰고 그냥 고난이도 요소가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을 줄여서 좀 더 이제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 시간을 줄이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차 함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함수의 비율 관계예요. 자, 4차 함수 비율 관계. 지금 5번에 연결해서 쓰는 거야. 4차 함수 비율 관계. 자, 비율 관계 이미 알고 있어. 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건데 4차 함수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X축이나 아니면 어떤 상수 함수와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그 모양이 크게 두 가지가 유명해서 많이 나온다고 했죠. 4차 함수 중에서도 이렇게 요런 모양 하나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직선 이렇게 돼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가로선 쓰자. 자,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가운데 근이 중근 갖는 것처럼 생겨져 있는, 이런 케이스 두 개 있다고 했어. 자, 여기는 얘들아 근이 몇 개 있는 거라고? 3개 있는 거야. 뚫렸는데 동그랗게 뚫렸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뚫리면 근이 그냥 3개 있는 거라고 생각해. 5개 있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자, 여기 베타야. 그러면 자, 극소를 갖는 저 위치는 몇 대 몇 내분점이다. 자, 감마는 알파 베타의 몇 대 몇? 순서. 알파 베타의 몇 대 몇? 와, 진짜 가분사실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몇 대 몇일까요? 절대 처음 보지 않고요. 그럼 이렇게 설명. 3대 1이에요. 나중에 잘 생각해봐. 자, 4차는 토탈 근이 몇 개? 4개. 근데 여기 몇 개? 여기. 그래서 그 힘이 온전히 3대 1로 분배가 돼요. 오케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 당황스러운데? 자, 4분의. 자, 감마의 위치는 4분의. 자, 여러분, 근데 이거 이제 내분 외분할 때 이제 크로스해서 가잖아요. 크로스해서 가서 얘가 3이고, 자, 얘가 이제 힘이 훨씬 세니까 먼 곳까지 이제 큰 힘을 미쳐서 멀리 있어도 균등한 힘의 관계가 된다는 건데, 사실상 얘들아, 이 감마라는 값은 누구한테 가까워? 베타한테 가깝죠? 그래서 베타 앞에 계수가 커요.
그러니까 3대1 내분점이긴 한데 3대1 하면 크로스 크레스토에서 곱해지잖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3베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 아 알파 베타로부터 1대3 내분점이구나가 아니라 큰 개수가 붙은 애들한테 더 가까이 있는 거긴 한데 3대1 내분점이야. 말장난에 조심하세요. 3대1이다. 자, 3대1 내분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고 여기 감마가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어. 자, 근데 하필이면 지금 극소가 두 개인데 극소 두 개 지점이 높이가 똑같은 거야. 아무튼 극소값 두 개가 높이가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을 해줘. 자, 그런 경우에서 지금 베타는 x축이랑 4차 함수인 확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따로 있는데 베타에서 뭔가 접하고 있죠? 자, 베타에는 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중첩돼 있는 거야. 아, 근데 이거 명덕부 애들 그 시험 오류 있다고 했잖아. 걔네가 뭐냐면 여러분 그 근을 얘기를 할 때 중근은요, 중근은 근이 몇 개인 거예요? 응? 중근은 근이 몇 개인가? 같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중근 근이 몇 개 이렇게 물어보면 몇 개라고 해야 돼? 두 개라고 해야 돼. 근데 서로 다른 근은 몇 개야? 한 개 이렇게 해야 돼. 중근은 같은 근이 중첩되어 있는 거라 중첩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 자체가 몇 개라는 거야? 두 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참고만 하시고요. 자, 여기 두 개고 여기 하나고 하나잖아. 그럼 얘는 얘한테도 힘을 그러니까 영향을 끼쳐야 되고 얘한테도 영향을 끼쳐야 돼서 2대1이 안 돼요. 2까지 영향을 못 끼치는 거야. 그 대신 몇 대 몇이냐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 루트 2대1인데 여기서 끝까지가 루트 2고요. 자, 여기서 극소까지가 k예요. 자, 1대 루트 2 할 때 아, 이 거리를 알면 루트 2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돼? 그리고 너네 이거 길이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 높이 차도 알고 있는 거야. 극대극소 높이 차도 알고 있는 거야. 극대극소 높이 차도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 이런 상황인 거 알아요? 여기서 나오는 h가 어떤 h인지 알아? 여기서 나오는 h는 얘 도함수가 무슨 함수겠어 얘들아? 선차함수일 거 아니야. 그치? 자, 이게 h야. 이 면적이 h로 환산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쓰지 않겠지만 어쨌든 3차 함수가 변곡점을 지나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높이가 이제 면적이 똑같잖아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높이가 면적이 두 개가 같은 상황은 결국엔 이런 모양새가 나오려면 도함수는 반드시 자 어디를 지나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한 근이 변곡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지 않아? 당연히 그렇겠지?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조금 고차원적인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해서 푸시라는 거지. 이게 단독으로 뭐 나오는 그런 문제는 없겠죠. 나 지금 4번을 안 하고 넘어오지 않았니? 자항함수 넓이 공식을 안 하지 않았어? 네. 그쵸? 네. 감사합니다. 어쩐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4번 자항함수 넓이 공식. 자항함수 넓이 공식에서 자, 규칙성. 자, 규칙성에 들어가는 애들 한번 그림 그려보자. 자, 규칙성에 들어가는 애들은 이런 애들. 맞아? 이런 애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면 이런 케이스. 자, 이런 케이스. 이런 삼중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우리가 평범하게 외우고 있는 면적들이에요. 자, S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S는 몇 분의? 6분의는 몇 곱하기 몇 분의? 2 곱하기 3분의 절대값 A 곱하기 자 어떤 근의 몇 승? 3승. 자, 넓이. 자, 얘는 여러분 자 얘랑 같은 공식을 여기가 제일 헷갈린 것 같더라고. 하나 중근 하나 실근이에요. 하나 중근 하나 실근일 때 몇 분의? 넓이 공식 몰라도 못 풀 거네. 몇 분의? 얘들아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두 근의 차의 몇 승? 4승. 그리고 얘네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으로 내가 몇 곱하기 몇 분의라는 이런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경우는 한쪽이 무슨 근? 삼중근. 삼중근이면서 하나가 실근인 케이스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4 곱하기 5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뭐시기의 전체 몇 승?
5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규칙성에 들어가지 않는 게 변곡점 지나는 거랑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중근이 두 개가 있는 케이스인데요. 자,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적어드렸지만요. 자, 이런 거 있어요. 자, 얘네랑 다른 거야. 자, 얘네랑 다르게 자, 직선이 어딘가에 지나는데 넓이가 같더래. 자, 얘네 넓이들은 몇 분의? 4분의 자, 절대값 a 곱하기 자, 누군가의 몇 승이에요? 4제곱인데 이 누군가가 여기가 누군가 여기가 이 길이야 이 길이. 자, 이 길이가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길이는 길이가 아니라 이 x 좌표와 자, 이 x 좌표의 차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길이가 아니에요. 길이가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해줄까? 자, 요 별이라는 게 요 거리가 자, 여기서부터 요 거리가 별인 거야, 별. 자, 별의 4제곱이다. 왜냐면 3차 함수의 넓이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별의 4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 이제 마지막에 확인할 때 두 넓이를 다 구하라고 했는데 곱하기 2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확인만 해주세요. 예를 들어 문제를 풀 때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 있냐면 우리가 얘네들 규칙성에 들어가지 않지만 극대나 극소가 되는 위치가 뭔가 높이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가끔 있어. 자, 가끔 있어요. 가끔. 몇 분의? 귀신 지나갔나? 몇 분의? 몇 분의? 얘네 규칙성은 아니지만 개수가 더 커져요. 30분의. 30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뭐뭐의 5승인데 이 뭐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여기 거리. 뭐뭐의 5승이다. 그럼 기억해도 이거 아주 필수 공식이에요. 필수 공식. 자, 4번에다 근데 연결해서 나 진짜 화딱지나. 어제도 직보를 하나 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나와요. 특히 지금 하는 이 공식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마지막 그 4번에 연결되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2차 함수 면적 중에 2차 함수 면적 중에 대칭 축과 관련한 그런 문제 있잖아요. 대칭 축과 관련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야. 여러분 비율을 아는 거랑 문제를 푸는 게 좀 다른데 자, 보세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끝까지 뭐 보통 가지도 않죠. 요 자리가 뭐 2에 1이에요. 요 자리가 2에 1에 요 자리가 2에 2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이랑 자, 요거 넓이랑 그 다음에 이 넓이랑 같다라는 거야. 자, 이 넓이가 같다라고 하고 뭐 이거 fx라고 할게. 그러면서 a가 몇이냐고 물어봐. a가 몇이냐고 물어봐. 그럼 너네는 가장 빠르고 쉽게 푸는 방법은 뭐야? 몇부터 몇까지? 0부터 몇까지? 0부터 몇까지 얘들아? 2a까지 적분하면 몇이에요? 그렇게 풀어야 돼요. 자, 문제 풀이를 할 때는 내가 어디까지 쳐서 이 새끼들이 정적분했을 때 0이지 이걸로 푸는 거야. 자, 문제 풀이를 할 때는 0부터 2a까지 자, fx dx가 몇이다? 0이다 라는 것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0부터 2a까지 fx dx가 0이고 하지만 우리가 추가로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자, 여기 알파랑 여기 베타라고 합시다. 자, 여기 알파랑 베타라고 해. 그럼 알파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알파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시작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의 값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비율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비율관계인데 비율관계 어디서 출발해야 되고 몇 대 몇인지 명확하게 알자라는 거죠. 어디서 출발해야 돼? 항상 얘들아. 축에서 출발해.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자, 몇 대? 잠깐만 다시 뭐라고요? 자, 몇 대 몇? 1대? 다 틀렸어. 1대 루트 3. 이게 이 둘이 넓이가 같으면 1대 루트 3이고 얘의 두 배가 되는 게 1대 2야.
그러니까 다시 그려줄 테니까 그럼 봐. 일단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정적분해야 0이지를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내가 저 값들을 알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게 축에서 출발했을 때야. 축에서 출발했을 때고 면적 반쪽이랑 똑같을 때, 전체랑 똑같을 때에 대한 비율을 좀 외우자는 거죠. 자, 면적, 축에서 출발하는 반쪽짜리 면적과 자, 이쪽 면적이 같으려면 왠지 1대 2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1대 루트 3이라고 얘들아. 자, 여기가 K면 자, 이거는 정말 애들이 진짜 못하더라. 루트 3K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자, 여기서 만약에 자, 여기서 S 말고 S가 더 생성되는, 다시 말해서 자, 요 자리부터, 자, 요 자리를 제가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면 여기가 축이었으니까 S가 더 생기잖아. 자, 이 ES랑 같은 면적을 갖기 위해서는 S가 조금 더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자, S가 조금 더 생겨야 되니까 요만큼 S가 더 생겨야 되잖아. 이 길이까지 간 게 이 길이가 이제 요게 추가로 K가 발생한다는 거야. 여기가 K고, 자, 여기가 K고, 여기가 K라는 거죠. 자, 여기 K, 여기 K, 여기 K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러면 얘를 근으로 만들어서 너네한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정리를 할게요. 자, 2차 함수가 자, 실근으로 시작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 자, 0,0에서 근을 갖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자, 요 자리가 A래. 자, 요 자리가 A라고 하면 자, 인테그랄, 자, 이거 fx라고 하고 자, fx dx가 0에서 시작해서 몇 가지 정적분해야 0이라는 거야. 몇 A까지. 근데 이거 두 개 합친 면적이랑 같은 면적이 나오려면 이 길이가 어떻다 그랬어? 같을 때라고 했잖아. 여기가 A니까 여기 2A고 몇 A겠어? 3A겠지. 자, 요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요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만약에, 요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여기다 얹어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면, 아래 뜻이 A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A부터 시작해서 정적분을 하는데, 나는 이 반쪽짜리 면적이랑 똑같은 데서 세이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루트 3A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어디까지만 정적분을 해야 0이냐면 A 플러스 루트 3A까지만 정적분을 해야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 다시 생각해봐. 다시. 이 반쪽짜리 면적이랑 같으려면 루트 3K, 루트 3배고, 그 다음에 두 개랑 다 같으려면 1대 1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사진 첨부할 테니까 다시 한번 꼭 보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 풀 때는 거의 대부분 여기 면적이랑 같다고 했으니 여기까지 인테그랄 해서 0이라고 해야지 로 푸시면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건데 혹시 헷갈릴까봐 자, 하나 같으려면 1대 루트 3이고요. 자, 두 개짜리랑 같으려면 1대 1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 졸려요? 자, 넘어가자. 자, 넘어가서 우리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뒤쪽에 있는 거. 자, 문제 하나 같이 풀면서 볼 건데 이거 지웁니다. 6번 보자. 6번은 그냥 이거예요. 자, 속도 함수로 파생하는 거야. 자, 속도 함수에다가 거기다가 밑줄 치고, 자, 우리 속도 함수로 뭐든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자, 만약에 xt를 쓰라라고 하면 xt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자, 속도 함수를 정적분을 해주시고, 자, 0부터 t까지 vt dt를 하시고, 마지막에 자, 초기 위치를 더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나올 것 같아서, 자, 이 x0라는 건 초기 위치야. 확인 한 번씩 하라고 했어. 초기 위치.
자, 첫 번째가 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xt랑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 움직인 거리 함수. 자, 이거는 움직 거리 함수. 자, 움직 거리 함수. 자, 움직 거리 함수가 분명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어렵다고 했으니까, 자, 얘는 0부터 t까지 절대값 vt dt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절대값 vt dt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움직인 거리 함수. 자, 움직인 거리 함수는 저렇게 쓰시면 되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차도 물어보겠죠? 자, 거리 차. 자, 거리 차라는 거 그냥 아주 단순해요. 한 놈의 위치에서, 자, 다른 놈의 위치를 빼고, 그다음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둘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어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냥 요거 하나 첨가해서 써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서로를 향해 움직인다. 이 말이 되게 이제 어려운 말이거든요. 자, 서로를 향해 움직이려면 어때야 될까요? 일단 내가 가는 속도의 부호가 너가 가는 속도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제가 저기 있는데 나한테 오고 있고 나는 이렇게 가고 있으면 되잖아. 일단 속도의 부호는 어때야 돼? 속도의 부호가 반대여야 되죠. 근데 잘 보세요.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건 내가 여기 있는데 이리로 가고 만약에 뒤에 있는 애가 저리로 가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야? 아닌 거지. 자, 거리가 서로의 거리이지. 거리가 감소해야 돼. 자, 서로 거리가 감소하면서 속도가 부호인 두 가지 상황을 다 맞춰야 서로를 향해 움직인다라는 표현에 맞아지는데, 이게 너네랑 같은 교과서를 쓰는 그런 학교 기출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이제 출제를 하신 적이 있어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알아만 두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설명했냐면, 위치 함수에다 얹어서 움직인 거리 함수를 구할 수 있고, 위치 함수가 감소하는 지점마다 꺾어 올려서 이렇게 움직인 거리 함수를 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문제가 아주 잘 나와 있는 문항이 하나 있는데, 맨 뒤쪽에 여러분 55번 한번 잘 안 보이죠? 자, 55번 한번 보세요. 우리 풀었었나? 55번 이게 완전히 똑같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이 55번과 거의 유사한 문제 아니면 이런 요소를 갖다 쓰는 문항이 하나쯤은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 55번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시작 진입을 할 거면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리셔야 되겠죠. xt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xt를 당연히 뭐 그려야 될 것 같으면 그려야죠. 55번에 xt를 그리는데 약간 이제 망설여지는 상황이 있다? 뭐가 망설여져? 마이너스 a분의 b가 몇에 있을지가 망설여져요. 그쵸?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디다 그려요? 사실 그냥 이거 여러분 이 요소가 무조건 나온다니까. 어디다 그려? 하나는 0,0 지나고 하나는 1,0 지나고 하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했어도 여러분 분명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등한 위치 1보다 바깥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위에다가 움직인 거리 함수, 자, 지금 나는 이걸 뭘 그린 거냐면 xt를 그린 거야. 자, xt 위에다가 얹어서 나는 뭘 그릴 거냐면 ft를 그릴 건데, 자, ft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절대값 vt dt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만 있어도 충분히 그릴 수 있다라고 했고, 자, 올라간 만큼까지 똑같이 올라가. 그 다음에 내려온 만큼은 올라가.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움직인 거리는 결국 이 높이의 몇 배가 된다라고 했어? 2배가 된다라고 했어. 근데 1초까지 움직인 거리 함수가 몇이라고 했죠? 움직인 거리가 몇이라고 했어요?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자리가 일단 2인 거예요. 나 움직인 거리 함수 그리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는 것처럼 내가 상상해서 그려놨으니 계속 올라가게 그려야 되겠지. 그럼 여기 떨어진 높이만큼이 이만큼 올라갔을 거고요. 다시 자, 이 뒤로는 계속해서 개형이 똑같이 올라가서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상상으로 기니디 한번 보면 자,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0부터 자, 기억 맞다고 해서 틀리다고 했어? 맞아요. 자, x 지난번에 자, x 몇이요? 자, 0부터 1까지 VT, DT 한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x1에서 x0을 뭐 해야? 빼라라는 뜻이라고 맞다고 했습니다. 자, 맞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자, xt1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자, 크다라는 건 이 높이가 1보다 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 높이가 1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보다 작을 수는 있겠죠. 자, 1보다 1이 지금 내가 무조건 1인 상황을 그려놓은 거야. 왜냐면 한 번 왔다 갔다 할 거면 1 왔다 갔다 해서 2가 돼야 돼. 근데 정말 극단적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 없었다라고 하면 애가 요렇게 와 있겠지. 자, 뭐 요렇게 와 있을 텐데 요렇게 와 있어도 왔다 갔다를 다 누적해서 2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높이가 1보다 커질 수 있는 지점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디귿은 자, xt 다시 말해서 요런 상황 얘기해 준 거예요. 요런 상황.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요런 상황이라고 하면 자, 요런 상황이라고 하면 자, fx는 0이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냐고 물어보는 거지. 만약에 근이 바깥에 있으면 여러분 0하고 1 사이에 반드시 높이가 일치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려면 이 높이랑 더해서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서 1.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서는 아니고 이렇게 한 번이 더해서 1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노란색 함수 위에다가 얹어서 FT를 그리라고 하면 FT가 어떻게 생겼냐면 빵빵빵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 전체 높이 합이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랑 더한 게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대충 알겠죠? 됩니까? 그 김에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질문했던 53번 문제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문제 5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내일 뭐 보지? 기억이 안 나. 내일 국어랑 뭐? 두 개? 국어는 너네는 과목이 뭐니? 국선이? 문학이요. 문학이에요? 너네는 이름이 왜 문학이에요? 독서 엄매가 따로 있어요? 뭐 학교별로 이름이 다른가 보네. 오늘 남자들 독서 보고 막 폭망해가지고 아주 막 몰랐네. 너는 독서 그런 게 없고 그냥 문학으로 가는구나. 문학 어떻게 자신 있죠? 문학 자신 있지? 술로 가야 돼. 옆에 독서실로 가세요.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문제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53번? 네, 기억 안 나? 내가 이 문제에다가 이름 붙였는데 수학적 함수를 그 점화식 수학적 비나법에 점화식 잘 모르지만 점화식이라는 게 뭐야? 내 다음을
내 앞에 거로 서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나의 힌트식을 봤을 때 뭐 하라고 했냐면 나의 힌트식을 봤을 때 자, fx 플러스 1은 하고서 바꿔서 좀 쓰라고 했습니다. 자, fx 플러스 1은 x 곱하기 fx 플러스 자, ax 플러스 b 요렇게 쓰라고 했어요. 자, x ax 플러스 fx 플러스 ax 플러스 b 요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x 플러스 1이라는 건 자, 결국엔 얘는 어떤 구간에서의 식이냐면 x가 0하고 1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함수는 몇하고 몇 사이에서 정의를 한 거야. 1하고 2 사이에서 정의를 한 거지. 그래서 fx를 쓸 때 봐봐. 구간이 자동으로 나눠지게 이 사람이 자동화를 시켜놓은 건데 x가 0 이상 그 다음에 1 이하 안에서는 1 이하에서는요 분명히 x를 쓰라고 했었죠. 근데 이 두 번째 내가 쓴 요식은 만약에 이 x가 0하고 1 사이에 들어가면 이 자리가 1하고 2 사이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1하고 2 사이를 쓸 수 있는 어떤 자, 지도가 되는 식이라고 했어. 자, 1 이상 2 이하라 1 초과 2 이하라고 하면 여기 있던 이 식을 그대로 들고 여기 들어가서 자, 그대로 구성해서 식을 쓰면 된다라고 했어. a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구간은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다음 구간은 얘를 들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자,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됩니까? 근데 얘가 뭐가 가능하다고 문제에서 했지? 뭐가 가능? 미분이 가능. 그러면 끊어지는 1에서 여기를 넣었을 때랑 여기를 넣었을 때랑 어떻고?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 미분해서 어차피 1이니까 여기다 미분해서 1의 값이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풀라고 했죠? 그래서 A값, B값 구하신 다음에 자, 이 구간 가지고 정적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 자, 꼭 기억해주세요. 자, 53번 문제는 기억을 잘 해주자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 54번 풀었었니, 얘들아? 안 풀었었죠? 54번이 진짜 기초 문제인데. 봅니다. 시각 t는 0에 동시에 원점에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Q가 있는데 V1은 저렇게 생겼고 V2는 저렇게 생겼대요. 자,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가 언제 몇 초까지죠? 4초죠? 맞아요? 자, 4초까지 Q가 움직인 거리는 자, 3t를 절대값 씌운 다음에 0부터 4까지 정적분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답이 몇이에요? 24 나오나요? 맞습니까? 진솔아? 네, 별 붙여놓고 이따 풀고 가라.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되는데 앞으로 좀 넘어와서 지난번 과거 기출문제였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 기출문제랑 유사한데 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46번. 46번은 너네 학교 기출에서 살짝 바꿔서 냈었어. 살짝 바꿔서 냈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 식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냐, 이 면적, 얘네들 면적으로 바꿔서 푸는 것이 가능하냐, 뭐 이런 물음이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떻대요? 같대요.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만큼은 오른쪽에 그 A를 지나가면 아래로 떨어진 거랑 위로 올라간 거랑 더해야 몇이라는 거야. 더해야 그때 돼서 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저는 이 크더란 면적을 S1이라고 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랑 합쳐야 S1인 거 아니에요? 얘 좀 작게 그립시다. 뭐 이렇게 생겼어. 좀 작아더라. 자, 여기 S2, S3이라고 쓰자. 그럼 S1이 자, S2 플러스 S3이랑 어떻다는 거야, 아이들? 이게 같다는 거 아니야? 이런 뜻 아니야? 그쵸? 그리고 나서 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양수로 지금 이거는 V예요. 이거 V거든요. VT니까 얘를 적분을 해야 미치 함수가 나오는데 양수 면적이 너무 커. 너무 많이 올라가, 미치가.
근데 살짝 내려오긴 하는데 이 면적보다 이 면적이 더 작기 때문에 내려오다 원점까지 못 내려 다시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 애들 되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여기다가 얹어서 제가 XT를 그린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A잖아. A 지점까지는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여기가 몇이니? 여기가 C점이잖아. C까지 내려와. 근데 내려오는데 많이 못 내려와. 이 면적이 작으니까. 그리고 다시 뭐 해? 올라가겠죠. 이 지점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로 알려준 게 뭐 별로 없어요. 그쵸? 기억 P는 출발하고 나서 출발할 때 원점이었는데 다시 원점, 다시 X축에 붙는 게 원점인 거잖아. 원점이 와, 못 와. 못 와. 기억은 안 돼. 기억은 안 되는 거야. 자, 해석 똑바로 해봐. 자, 그 다음에 0부터 C까지 정적분한 값이랑 C부터 D까지 정적분한 값이 같냐고 하는데 니은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0부터 C까지, 자, 0부터 C까지 VT, DT를 제가 만약에 면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A부터 C까지 VT, DT는 S1이라는 면적 플러스 S2라는 면적이 마이너스로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S1 마이너스 S2겠죠? 맞아? 얘들아? 자, 근데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C부터 D까지, 자, VT, DT가 몇이냐고 물어봤어. VT, DT가 C부터 D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S3잖아. 자, S3지. 그럼 이 둘이 같냐고 물어보는 건데 같아 안 같아? 그럼 이 둘이 같아 안 같아? S1 마이너스 S2가요. 자, S3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세운 관계식 여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문제들은 관계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넓이를 나눠서 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각의 구간에서 면적을 부호를 부여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디귿. 자, 디귿 봐봐. 0부터 B까지 VT, DT를 했다는 거. 지금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요 면적이 새로 파생이 된 거야. 네, S4라고 할게. 아, S4는 아직 관계식은 모르겠고 S2의 일부야. 자, S2의 일부야. 자, 그럼 디귿에서 0부터 B까지 VT, DT를 한 값은 제가 세운 값 안에서 기준상 S1에서 S4를 빼면 돼요. 자, S1에서 S4를 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 값이 몇부터 몇까지, B부터 D까지 절대값 VT, DT를 또 표현을 하라고 하잖아? 절대값 VT, DT는 B가 여기 있었죠? B부터 D까지 VT, DT는 요 면적이랑 자, 그 다음에 요 면적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면적은 S2에서 S4를 빼면 된단 말이지. 자, S2에서 S4를 빼면 되고 거기에다가 S3를 더 더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건 이 둘이 같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둘 같냐고 물어보죠. 이 둘은 S4 날리면 S1이랑 S2 플러스 S3이 같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고.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그 속도 가속도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는 딱 하나 이상은 나올 건데 뭐가 나와도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무조건 맞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약간 고민하는 게 여러분 다시 뒤로 하나만 넘어가봐. 48번 문제 여러분 우리 옛날에 풀었던 거 보이세요? 48번 문제를 풀면서 내가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이 사람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한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어. 그리고 몇 콤마 몇을 지나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것도 얘기를 해줬고 정적분이 몇인지도 알려줬어. 그러면서 그 함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정확하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가랑 나의 조건을 들이대면서 문제를 풀으라고 시켜. 그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뭘 해서 그려서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라고 유추해서 푸는 문제라고 분명히 했었죠.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풀이를 똑바로 쓰세요. 이런 문제 증가해 보이게 그리고 면적이 6분의 1이라는 거는 면적이 엄청 넓은 면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네, 0부터 1까지 이렇게 1,1 너네가 최선을 다해 그려봤자 이런 모양밖에 더 나오겠어? 자, 이게 6분의 1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gx를 잘 해석해야 돼. 일단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무슨 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래?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올리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기 왔다가 자,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생겼지? 맞니? 그럼 여기 요만큼의 정적분 면적은 우리가 6분의 5라는 것쯤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모양이 계속 연속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계속 연속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자, fx, dx의 값은요. 자, 요 값은, 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fx, dx의 값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1부터 2까지 fx, dx다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한 주기가 2번 완벽하게 가게끔, 한 주기당 면적이 몇이죠? 얘랑 더하면? 1이잖아. 자, 1이 몇 번 있는 거야? 두 주기가 쓰니까. 2번 있는 거고. 자, 1부터 2까지는, 아, 여기구나. 여기는, 아, 이 면적에 해당하네. 이 면적은 6분의 5인 이러면서 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답은 2번이고. 자, 다시 맨 앞으로 넘어와서 나머지 좀 쓰자. 나머지는 막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쓸 게 있다라기보다 적분 파트는 뭐 워낙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기본 문제들 위주로 좀 점검을 하도록 할게. 자, 일단 그 7번 입체 도형의 활용이죠. 자, 입체 도형의 활용 문제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시험 범위가 방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하면 교과서 자료들, 교과서랑 아니면은 그림이 존재하는 자료 위주로 그 자리 스토리 안에서 나올 텐데 제 생각에서 낼 만한 게 사실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밖에 없어. 그 우리 자이에도 있었나? 자이에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알아? 이거? 수면 문제. 수면 문제가 애들이 잘 못하는 문제. 수면 문제가 제일 못하는 문제니까 이 문제 유형을 잘 연습을 해두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입체 도형 활용 문제는 너무 활용에 대한 내용은 방대하잖아요. 자, 주의할 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점 뭐가 있냐면 일단은 만약에 서술형이면 범위를 잘 쓰라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교과서 했잖아. 범위가 제일 중요해. 범위 안에서 자 극대나 극소를 잘 찾아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물 담겨있는 이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의에서. 지금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거든요. 자 근데 보통 어떻게 나타내게 되냐면 H를 줍니다. 자, HT를 줘요. 자 HT를 줘. HT는 제시를 해. 이 사람이. HT가 어떻다 이렇게 제시를 해. 그 다음에 수면의 반지름. 내 수면의 반지름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이게 제시가 됐어. 근데 나는 RT를 표현을 해야 돼. 자, RT는 자, 뭘 이용해서 쓰면 돼? 삼각형에. 닮음으로 쓴다. 자, 닮음으로 쓴다. 자, 요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왜냐면 이 높이가 이제 반지름대 높이를 줄 거거든요. 뭐 3대 5다라고 하면 여기도 3대 5 똑같이 써서 여기다 5분의 3 곱해서 푸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범위랑 진짜 이거는 기운데 파이 또 이건 기운데 곱하기 3분의 1 왜냐면 얘가 파이 안 붙이면 이제 나가리 뿔이니까 3분의 1 안 붙이면 나가리거든. 자, 뿔은 곱하기 3분의 1 뿔은 곱하기 3분의 1이고 자, 원이 들어가겠다. 원기둥이다 9다 뭐 원뿔이다 하면은 파이 붙이는 거 조심하세요.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있는 내용은 결국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자, 첫 번째 치환이죠. 치환이야. 치환 그 자체는 치환이야. 치환밖에 할 게 없는데 자, 두 번째는 문자 2개 이상 연립이야. 자, 2개 이상 연립이에요. 연립해야 될 것 같으면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건 예제들을 풀면서 좀 자세히 볼 거니까 간단하게 쓸게.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9번 진짜 지겨워 죽겠어. 9번. 자, 9번 봐봐. 자, 9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9번에 부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부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딱 이거죠. 두 가지예요.
자, A부터 X까지 FT 딜T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우면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T DT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함수를 보든 자, 정적분으로 표현한 함수는 얘들아 이거지. A부터 B까지지. X가 없어야 정적분으로 표현한 함수를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고, 부정적분으로 표현한 함수들은 P적분 함수도 T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간의 양끝 중에 하나 이상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X가 들어가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자, 그 부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고 한다라는 건데, 자, 원론적인 솔루션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솔루션. 첫 번째, 이렇게 부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딱 봤어. 뭐부터 한다? 응? 뭐라고요? 세 개예요. 뭐? 맞아. 자, 관찰을 한다. 자, 관찰은 뭘 관찰한다? P적분 함수를 관찰한다. 자, P적분 함수를 관찰하고 차수를 관찰하고 뭘 관찰한다? 적분? 변수를 관찰한다. 그다음 두 번째 뭐 한다? 대입한다. 자, 대입은 뭘 얻기 위함이다? 관계식을 얻기 위함이다. 자, 세 번째는 미분한다. 자, 미분해서 실제 풀이를 진행하는 이거는 항등식의 요소다. 그리고 미분을 정말 극단적이면 두 번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뒤에 제가 적분 문제 많이 넣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거기 있네요, 거기. 여기 되게 내가 이것저것 많이 넣어놨거든? 근데 여러분이 그냥 못 풀 것 같은 문제들 위주로 좀 볼게요. P가 하는 그 1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10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냥 26번부터 쭈르륵 풉시다. 자, 26번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 안에 푸시되 이게 은근히 쉽지 않을 거거든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26번 1분 30초. 문제를 판단하고 풀어야 돼.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F'X는 몇 차 함수 됐어? 2차 함수죠? 어디로 블록하고요? 아래로 블록하고요. 자, 아래로 블록한데 0부터 저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식으로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상상을 해보고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함수가 대칭축이 몇에 있는지 알아요?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비율관계를 알려준 거죠. 자,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했는데 몇이래요? 애들 몇이래? 0이래. 그치? 근데
자, 0부터 몇 가지 정적분을 해도 2까지 정적분을 해도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 맞아? 그쵸? 맞아요? 그러면 내가 아주 정확하게는 몰라도 축이 몇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어. 1에 있다는 건 확신해야 돼요. 이게 확신이 안 되면 여러분들 너무 시그루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1이고 근데 이 반쪼가리 넓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1대 루트 3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요 자리가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1인가? 하면서 직접적으로 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알파에 해당하는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거고요. 자, 요 근의 베타에 해당하는 값은 1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값을 내가 이제 비율관계를 여러분이 아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적나라하게 쓰셔도 되고 아니 선생님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하시면 이렇게 써도 돼요. f'x는 잘은 모르겠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거 알고 x-1을 내고 플러스 q인데 0부터 1까지 정적분 했을 때 0이니까 q가 몇일까? 이렇게 해서 푸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기 싫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율관계를 축에서 시작하고 1대 루트 3이라는 걸 잘 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길이 대 길이로 잘 생각을 하셔서 이 길이를 알아내고 좌표니까 여기서 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썼어.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f'1이 몇이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3 하고서 x제곱 두근의 합은 2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3분의 2니까 플러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하고 딱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f'1 물어봤으니 f'1을 여기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3 곱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오케이? 그렇게 써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안 풀면 이런 문제를 보면 약간 자신감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괜찮습니다. 자, 좀씩 여기 있는 내용들 정도만 내일 여러분 무리 없이 푸셔도 돼요. 자, 27번 보자. 자, 27번 문제 같이 읽어보고 한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 가나를 주고 fx를 내가 추정하게 시키는 정보 처리형 문제 이런 문제는 일단 처음에 풀 때 나는 비율관계를 다 알고 있으니까 되게 쉬운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그래프를 추론해서 그리고 자, 높이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알 수 있는 건 한 그림 위에 그려두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계산을 가시면 돼요. 왜냐면 식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쵸?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자이 스토리에는 등장을 해. 그러니까 해야 돼. 해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봅시다. 자, F2랑 F5랑 높이가 같다고 했죠. 뭐 가는 부가적인 힌트라서 나를 먼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근이 되게 하는 P의 값이 F2라는 건 자, F2의 값이 여러분 무슨 값이라는 소리예요? 자, 27번. 응? F2가 아마도 무슨 값일 것 같다. 그치. 왜냐면 얘랑 같아지는 높이를 갖는 지점이 분명히 몇에 한 번 더 있다고 했으니까 5에 한 번 더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극소가 아니라 극대인 이유는 이 사람이
4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내려왔죠. 2는 다른 값이 큰 데서 하나 더 있어. 근데 F2. 자, 이 Y라는 이게 P면서 P가 Y가 F2인 상태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오는 케이스가 3차함수 근 두 개는 이런 것밖에 불가능해요. 극대나 극소에서 접하는 거. 그럼 자동으로. 자, 그럼 극소를 갖는 지점은 몇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빨리 대답. 네? 극소를 갖는 좌표. 이게 몇이야? 4요. 아유, 힘들어. 4요. 그럼 높이 알아요? 몰라요? 자, F2부터 F4. 이 높이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H 몇입니까? 몇 분의? 2분의 3차 계수 1 곱하기 극대 극소 차 2의 몇 제곱? 세제곱. 높이 몇이라고? 4라고. 그럼 내가 정확한 값은 몰라도 자 4에서 극소면서 이 4에서의 y 값이 얘보다 4만큼 작다라는 정도는 아닐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걸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0부터 2까지 fx, dx가 몇이냐 물어봤으니 어쩔 수 없이 식을 써야 되겠네요. 자, 식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f0은 0이라고 했으니 f0이 0인 거를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철저하게 도함수를 먼저 쓰세요. 자, 도함수를 먼저 쓰면 3 곱하기 2랑 4에서 근이잖아요. 자, x-2 곱하기 x-4 전개 당연히 하셔야죠. 여러분 부정적분하러 갈 거면 당연히 전개해야지. 자, 마이너스 18x 플러스 2, 4, 8, 38에 24. 자, 그러면 fx는 얘를 한번 뭐 하면 되니까? 적분하면 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c인데 원점 지난다 했으니 이렇게 끝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이 물어보는 0부터 1까지 정적분은 이 함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할 필요 없었어요. B마이너스 4인 거 알아도.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요거 다음 유형을 풀 수 있냐 없냐를 통해서 이제 갈라질 테니까 거시기 한 거고 여러분 그 28번 같은 종류의 문제도 엄청 쉽지만 여러분이 생각보다 막 객관식 막 초반에 막 배치되면 잘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28번 풀기 전에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해봐요. 28번은 뭘 주의해서 풀어야겠어요? 피적분 함수가 완전히 똑같은 애들끼리는 아예 합쳐야지. 그 다음에 전개해서 항이 똑같은 애들끼리 다시 합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이게 되냐는 거야. 뒤에 거 두 개를 합치고 나서 구간이 0부터 3으로 바뀌길 바라면서 왼쪽 거랑 합치는 그 구조화가 머리에 되어 있냐라는 거지. 그냥 이걸 전개해서 하나하나 계산을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가 먼저고 똑같은 게 먼저 합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랑 구간이 똑같을 때 다시 합쳐서 계산한다 라는 거 자, 기억해서 지금 1분 드릴 테니까 빨리 푸세요. 볼까요? 28번에? 자, 28번에 맨 뒤에 두 개는
자, 일단 마일부터 3까지고 뒤에 두 개 피적 분함수가 똑같은데 플러스 마일부터 0까지잖아. 그럼 싫지? 안 싫어? 자, 마일부터 0까지 괜찮고 마일부터 3까지 괜찮아요? 아래 끝, 위 끝 지금 상황 괜찮은 건가? 괜찮네요. 괜찮은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합칠 때 둘을 합치면 어떻게 돼? 자, 앞에 마이너스를 묶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3까지 정적분을 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몇 가지 정적분한 값을 빼라는 거야. 0까지 정적분한 값을 빼라는 거야. 그럼 몇부터 몇 가지가 남는다고 생각해도 돼. 그치. 자, 그래서 뒤에 두 개를 마이너스를 뺀 상태에서 보면 자, 0부터 3까지 x-1의 제곱 dx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0부터 3까지 x-1의 제곱 dx로 봐주시고 그 앞쪽에다가 이거 마이너스가 있었던 거죠. 마이너스를 묶은 채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3까지 앞에 뭐가 있어요? 왜 내가 3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얘랑 합쳐야 되는데 0부터 3까지로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 dx잖아요.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구간이 똑같으니까 합쳐서 안에서 피적분함수끼리 계산해야지 하는 거. 자, x제곱 날라가고 2x 마이너스 2x니까 4x 남아있고 자, 1이랑 마이너스 1은 없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부정적분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거쳐도 정적분할 때는 당연히 적분상수를 쓰지 않아도 되잖아. 자, 2, 9, 18. 자, 18 되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확실히 해둬야 돼. 만약에 서술형이 진짜 쉬운 문제가 나왔어. 자, 부정적분하여라 이렇게 나왔어. 자, 부정적분해라 이렇게 나왔어. 부정적분해라 했으면 여러분 뭐 인테그랄 뭐 x 세제곱 플러스 뭐 4분의 1 x제곱 세제곱 dx를 해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개소리야. 자, 인테그랄 뭐 4x 세제곱 dx를 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여기 뭐라고 쓰면 돼? 뭐라고 쓰면 돼? 인테그랄 4x 세제곱 dx가 뭐니에요? x는 뭐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되죠? c를 잊지 말고 근데 이제 다른 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안 썼다고 틀렸어. 단 c는 적분상수. 이게 애매하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바로하고 단 c는 적분상수이고 쓰는 걸 제가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부정적분 혹시나 하라고 하면 조심하시고 자, 뒤로 넘어가서 이 적분 파트에서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이건 무조건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와도 적분, 부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인데 안에 피적분 함수가 뭐가 씌워져 있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문항이 분명히 나올 거고 얘는 그 문항 중에서도 그나마 나쁘지 않은 문항이라는 거예요. 31번 기억을 잘 더듬어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랑 합쳐서 딱 3개만 풀고 가자. 3개만 풀고 수업은 끝내고 나머지 시간에는 1시간 정도는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귀가하셔도 괜찮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 관찰은 피적분 함수가 t로 써져 있고 절대값이 있고 x를 정확하게 모르겠으니 나는 피적분 함수를 그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적분 함수는 1에서 여기 꺾여 있는 뭐랑 절대값 함수입니다. 맞아요?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자, 근데 0부터 x까지, 자, 0부터 x까지 뭘 한 게? 절대값 t-1 dt를 한 게 얘가 이제 어떤 함수인데 얘를 fx로 당연히 써야죠. 저는 fx로 쓰고 x의 범위가 달라질 때마다 식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자, 0에서 시작했으니까 0부터 가긴 가는데 만약에 x가 1보다 어떨 때까지? x가 1보다 어떨 때까지 얘들아? 그치. x가 1보다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근데 여기 x 범위 좋니 안 좋니? 안 좋네요. 그냥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작을 때라고 하잖아. 그럼 이 면적이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조그만 직각삼각형 하나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 1이니까 자 2분의 1이라는 전체 삼각형에서 이 조그만한 삼각형은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 자리가 x니까요. 이 쬐끄만한 가로 길이 하나가 x-1이 1-x란 말이에요. 요 길이가 1-x란 말이죠. 1-x고 여기도 1-x니까 2분의 1 곱하기 1-x의 제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돼? 그래서 넓이를 이거 여러 번 풀었던 것 같은데 x가 1보다 작을 때까지는 사다리꼴 넓이구나.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x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어떠면? 크거나 같으면 짜증이 나는 거지.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x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넘어오는 거잖아. 자, x가 여기까지 넘어오니까 이 넓이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다 추가로 이 넓이가 첨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첨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 x가 양수인 근이라고 했으니까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0보다 크다라고 판정을 해두죠. 왜냐면 0보다 작으면 실현한 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쪽 이것만 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왼쪽의 넓이는 이미 상수 넓이가 된 거고요. 자, 2분의 1이라는 상수 넓이가 된 거야. 자, 2분의 1이라는 상수 넓이를 내가 가진 채로 거기에다 추가로 어떤 넓이가 발생을 하냐. 자, 요 길이가 x-1. 자, 요 길이가 x-1이니까 자, 2분의 1 x-1의 제곱이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추가가 된다. 해서 식을 쓰시면 되고 이 식이 똑같으면 문제 잘 푸셨고요. 자, 양수인 근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이거 그리고 이거랑 는 x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여러분 이거 그려야지. 자, 얘 그려. 어떻게 그려요? 자, 이거 식 열심히 전개하면 2분의 1, 2분의 1 빠지고 자, 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되고 얘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고 0이랑 2에서 근을 갖는 아이예요. 자, 0이랑 2에서 근을 갖는 아이인데 뭐냐 이렇게 생겼겠지. 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1 집어넣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또 2분의 1이네요. 그냥 요렇게 2분의 1. 자,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몇이죠? 2분의 1이니까요. 자, 1,2분의 1 꼭지점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나오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 게 이 함수랑 자, 이 함수는 하고서 는 x 했잖아. 는 x 했으니까 y는 x라는 또 직선이랑 또 만나는 점 물어보는 건가? 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뭐 물어봤죠? 양수인 실근? 양수인 실근은 1,1이 한 대략 이쯤 있으면 제 생각에 애가 이렇게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가서 제가 그림 좀 잘못 그리긴 했지만 이쪽에서 근이 하나 있겠지. 다시 말해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와 유효한 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 왜냐면 이쪽에 뚫리면 근이 하나 더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개를 구하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랑 요식이랑 x랑 같다. 는 x 이렇게 두고서 열심히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 중에 양수근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 플러스 1은 0 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하시고 뭐 근해 공식 쓰면 2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둘 다네 2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 나 뭐 틀렸나요? 저거 틀렸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뭐가 틀렸나? 양수인 실근이 아니다. 둘 중에 플러스만 써야 된다. 양수인 실근이니까 약간 왜냐면 음수는 근이 아예 안 나오니까 양수인 근 하나 해서 m 세제곱은 8이고 뭐 n 세제곱은 1이다 해서 9 나오시면 됩니다. 돼요? 자, 이런 문제 나온다 보다. 됐고 여러분 그 역함수 하나만 하러 가자. 역함수. 역함수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건데 역함수 문제 2개 정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와서 조금 쉬운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 8번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네, 얘는 역함수의 탈을 쓰는 3차 방부등식 문제예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랑 x 사이의 교점이죠. 다시 말해서 저는 이 문제를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a라는 3차 함수가 x랑 만나는 이 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근의 개수죠. 자, 근의 개수가 몇 개? 근이 몇 개? 2개 이렇게 풀 생각이에요.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자 이제 3, 4차 방부등식에서 여러분 적절히 뭘 이항해야 돼? 상수항 이항해야 돼. 자 적절히 상수항 이항하는데 그냥 방정식 상태에서 좀 이거 좀 하자. 자 최고차의 개수가 3분의 1이니까 꼴 보기 싫어가지고요. 3을 그냥 곱한 다음에요. 자 왼쪽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 보내고요. 자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3a 보내서 나는 원점을 지나는 함수 파트와 상수 함수로 두 개를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몇이랑 몇이랑 몇에서 근가죠? 빨리 얘기해줘. 몇이랑 몇이랑 몇에서 근가져요? 0이랑 개 느려. 0이랑 몇이랑 몇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서 근갔죠? 이게 느려요. 마이너스 1이랑 여기 1이고 1대 루트 3이 0이고 0에서 변곡점이 온 거니까 마이너스 1,2인데 요 값에서 한번 접하거나 여기가 1,2인데요. 1,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한번 접하거나 해야 되겠군 생각하시면서 마이너스 3a가 2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면 되겠군.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2이거나 a가 3분의 2면 되겠군. 둘의 곱은 마이너스 9분의 4겠군. 이렇게 풀라는 얘기죠. 그쵸? 이런 문제가 뭐 약간의 역함수 요소를 갖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 대칭해서 푸는 거 나올 건데 우리 하나만 약속 겸 해서 마지막으로 한 문제 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42번 볼게요. 역함수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서로서로 y는 x에
대칭인 관계, 자, 대칭인 관계에 해당하는 함수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대칭인 관계에 해당하는 함수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 이런 문제에서 혹시 넓이를 구하게 시키잖아요. 자, 넓이 문제를 구하게 시키면 반드시 자, 대칭성이나 아니면은 잘라붙이기, 뭔가 내가 초등 중딩 때 했던 거 여기 면적이랑 여기 면적이랑 똑같네 해서 자, 넓이를 자르고 붙이는, 자, 넓이를 자르고 붙이기 문제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뿅 풀리는 건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웠던 역함수 개념이 살짝 들어가긴 하겠지만 역함수 문제가 나왔다. 넓이를 구하라 한다. 그럼 나는 얘네를 잘라서 어떻게든 뭔가 딱딱 들어맞게 아니면 직각삼각형들과 조화롭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럼 그림을 감상해봐. 자, 원래 함수랑 gx가 무슨 함수 관계라고 하는데 역함수 관계라고 하는데 둘의 교점이 몇이랑 몇에 있는 게 보여? 1이랑 2에 있는 게 보여. 그러면은 여러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1,1 빨리 써야 돼. 그 생각보다 안 써요. 1,1 그 다음에 몇, 몇 2,2 그러면 여러분 fx의 모든 a, b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미 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y는 x랑 관계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쫙 찢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풀지 하는데 이 뒤쪽은 다 전략인 게 보통 여러분 2차 함수가 편하잖아요. 무리함수 안 편하잖아. 2차 함수랑의 관계로 풀겠죠? 나는 이 면적이랑 뭔가 이 면적을 따로 구하고 이 면적을 따로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거에 2배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고 선생님 저는 다르게 풀 건데요 한다라고 하면 다르게 푸시는데 저는 이게 어쨌든 조각조각 단위를 내가 구할 수 있게 자, 나누어서 생각을 하신 후에 이게 넓이가 같으니 2배군 이렇게 풀라는 소리야. 자, S1 한 변 표현해보자. S1 몇이에요? 몇부터 몇까지 정적분해야 돼요? 몇부터 몇까지? 0부터 1까지. 자, 2차 함수 fx에서 자, fx 구한 거죠. fx에서 뭘 빼서? 그치, 직선 x를 빼서 왜냐면 이 사선 위로만 보는 거니까 자, x를 빼서 dx를 해주시면 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S2는요? 누구에서? 인테그랄 일단 몇부터 몇까지? 1부터 2까지인데 누구에서 누굴 빼? x에서 fx를 빼서 dx를 하면 되죠? 물론 피적분 함수가 마이너스라서 뭐 합칠 수 있는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계산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각각 둘을 더한 다음에 S1, S2를 잘 구해서 더한 다음에 곱하기 몇 배를 하면 답이다. 2배를 하면 답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네? 쌍무시키. 자, 여기가 2분의 A니까 A는 이제 이렇게 하자. 그럼 여기 2 곱하기 이거라고 하자. 해도 되지? 자, 그 다음에 B는요? B는 내가 구한 저쪽 면적에다 2배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B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0부터 2까지 fx-dx입니다. 맞죠? fx-dx 값이다. 왜냐면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로 잘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피적분 함수가 완전히 똑같아졌잖아요. 더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해서 그러니까 얘는 사실 대칙성을 그렇게까지 이용해서 문제를 풀 일은 없었던 문항이지만 뭔가를 잘라서 타겟해서 보고 정리하다 보면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잘라서 붙이면 그리고 무조건 만약에 내가 뭐 면적을 정적분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왔어. 그러면은 뭔가 이 곡선 파트랑 똑같이 맞아서 넓이가 구해질 거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나올 만한 문항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오늘 할 게 있다면 할 시간이 있다. 뭐 1시간 정도 있다 하면은 저는 다른 거를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거는 아니고 적분 파트지. 부정적분으로 표현된 파트.
네. 그 파트에서 오답 문항들을 정리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그 뒤쪽에 이제 넓이 활용 문제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내가 진소리를 보내줘야 되나? 자, 나는 남아서 1시간 공부하겠다 하시면 되고요. 하시면서 여기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나는 국어가 계급하다 하시면 가셔도 붙잡지 않겠습니다. 끝. 아니면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달라고 하실 분들은 가셔도 돼요. 준혁이는 안 돼. 준혁이 보낼 수 없어. 준혁이는 그거 풀어. 갈 거야, 윤소라? 보금이도 갈 거야? 수민아 갈 거야? 물어보지 말고.